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더 낮아졌습니다. 나흘째 건조주의보도 발효되면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꽃샘추위가 심수를 부려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도 가리키며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밤사이 10도 이상 기온이 내려갔고요. 일부 지역은 영하권 보이며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대부분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 기온은 10도까지 최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름세 보일 전망입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부터 나아지지만 대기의 건조함이 문제입니다. 현재 영양과 봉화를 제외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나흘 넘게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바짝 말라버린 대기에 비 소식도 없어 건조함이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했던 경북 영천의 산불은 진화가 됐지만 경북 예천의 산불은 돌풍 등에 의해 다시 되살아나 다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불조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빛은 당분간 대체로 맑지만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면서 우리 어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조업 부진으로 어려운데 원전 오염수까지 방류되면 어업을 아예 포기해야 한다며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해외 연구기관에서 방류 후 7개월이면 오염수가 제주 연안에 도착할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어민들은 비상입니다. 수산물 피해만 4,400억 원에 이르고 국민 10명 중 8명이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조사 결과까지 공개됐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가 세계적인 어장이거든요. 그곳에서 월동을 보내고 다시 우리나라로 오는 어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앞바다가 더 오염이 된다라면은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고요. 이렇다 보니 동해안 어업 전진 기지인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어민들도 속이 타들어갑니다. 대표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는 등 가뜩이나 조업 부진으로 어려운데 오염수까지 방류되면 출어를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동해안 일대는 전부 다 수산 자원이 전부 다 거의 고갈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또 일본에서는 오염수 저걸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참 어민들은 상당히 이중고를 겪어야 되고. 어민들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어종 대부분이 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방류했다 소리만 들어도 수산물을 먹겠느냐, 과연 이 소비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이 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수산물이 전체 다 멸종 단계에 안 가겠나. 정치권에서도 어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경험으로 볼 때 30%에서 50% 정도가 급감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선 또는 수산물 판매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조치가 필요합니다. 방류 시점이 임박해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우리 어민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직격탄이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는 그린백신 실증 지원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6대 거점 중 동물용 의약품 산업 거점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그린백신 실증 지원센터는 지난해 3월 포항경제자유구역에 준공돼 동물용 그린백신 생산과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5개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의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고 농업과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정부가 산업 거점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는 승용차 410대, 화물차 170대로 보조금 84억 9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연속으로 경주에 주소를 둔 시민과 법인으로 승용차는 최대 1,38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예산 소진시까지 출고, 등록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전기차 구매 이후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경주시가 반려식물 관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달부터 11월까지 반려식물 치료센터 10개소를 지정 운영합니다. 반려식물 돌봄 치료 서비스는 시민이 반려동물을 가져오면 1인당 1개의 화분 분갈이 서비스와 병충해 예방 등 화초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주시는 지난해도 반려식물 치료센터 서비스를 3개월간 운영했는데 1000여 명의 시민이 방문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경북도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한 해 소비자 피해 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포항시 피해 상담 건수가 2,796건으로 가장 많고 경주시는 1,23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민이 피해 상담 신청한 분야는 유사 투자 자문이 7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 섬유 471건, 이동전화 서비스 41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정한 대가를 요구하며 주식 등 금융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 투자 자문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해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노인들에게 파크 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자치단체마다 파크 골프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파크 골프장은 주로 강변을 따라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까 자연환경 파괴 논란이 따르는데요. 대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수달과 삭 등 법정 보호종이 최근 관측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사수동 금호강변에 지난해 10월부터 파크 골프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최근 법정 보호종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 1급인 수달이 늦은 오후 금호강변에서 서성이더니 밤에는 수달 2마리가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멸종 위기종 2급인 삭도 카메라에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환경단체가 공사 현장에 설치한 카메라에 야행성 동물인 너구리도 포착됐습니다. 해당 장소에는 수달과 삭, 고라니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고 이들의 배설물도 있습니다. 일대가 서식처인 게 명확합니다.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발견되기 때문에. 환경단체가 야생생물 서식지를 지켜야 한다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자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북구청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북구청은 이달 초 야생생물 보호 대책을 제출해 현재 국립생태원 등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적 10만 제곱미터에 36홀 규모로 짓는 파크골프장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환경단체는 공사 규모를 30% 줄이고 수달과 살을 위한 서식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사를 하시되 규모를 대폭 줄여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야생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제 요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곳에서 조성 중인 파크 골프장 주변 10km 이내에는 이미 파크 골프장이 9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가 지하명적으로 공사하려고 협의 중입니다. 현재 대구에는 파크 골프장이 25곳, 513홀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경북의 투표소 250곳이 확정되고 선거인 29만 5천여 명에게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 발송도 시작됐습니다. 선거인 수는 농협이 24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 4만여 명, 수협 5천여 명 등입니다. 투표는 3월 8일 오전 7시에서 오후 5시까지고 코로나19로 격리된 선거인은 시군마다 한 곳씩 설치된 특별 투표소에서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도내 위법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전국 최고액인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포상금을 받게 된 신고자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며 자신이 받은 현금을 모두 선관위에 제출했고 범죄의 중요성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회와 2회 조합장 선거에서는 경북도 선관위가 총 36명에게 1억 7,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지금까지 최고액은 3천만 원입니다. 경북도는 지난 2월 27일 H5 항원이 검출된 상주시 소재 6개 농장에서 최종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 투입을 통제하고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또 반경 10km 이내 가금 사육 농장 274곳에 대해 이동 제한하고 인근 3,000수 이상 사육 중인 19곳과 역학 농장 27곳에 대한 정밀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야생 조류에서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서 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3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기온이 남아있지만 낮에는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포근합니다. 봄이 오면 특히 분주해지는 곳이 있죠. 국내 최대 묘목 생산지인 경북 경산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묘목 출하가 한창인 경산에 서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대 묘목 생산지인 경북 경산에 들녘이 분주해졌습니다. 지난해 봄 전목해 심은 뒤 사계절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사과 묘목을 중장비를 동원해 캐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요령껏 상처나지 않게 캔 묘목은 길이와 굵기를 살펴 상품과 중품으로 나눠 묶으면 출하 준비는 끝납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심었던 나무들을 굴치하는 시기고 또 판매하는 시기입니다. 보통 이제 2월 말에서 이제 3월 초 사이에 굴치가 끝나고요. 변덕스러운 날씨가 조금은 덜해 올해 작황은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저희 경산 지역은 올해는 평년에 비해서 겨울 가뭄이 심하지 않고 겨울에 비가 많이 내려서 묘목의 상태가 매우 우수합니다. 캐낸 묘목은 밭에서 바로 출하하거나 창고로 옮겼다가 전국 각지로 보냅니다. 때문에 농가 창고마다 묘목으로 가득하지만 품질 좋은 묘목은 이미 판매 예약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특히 일부 사과 품종은 공급량이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수년 전에 이제 묘목이 좀 폭락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접붙이는 대목 생산하는 분들이 대목 생산을 조금 다 포기를 하시는 바람에 하지만 이상 기후의 경영비 상승으로 농사짓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묘목도 매한가지.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을 해서 저희 원가 대비 영업이익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봄과 함께 국내 최대 묘목 생산지도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농사 여건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경북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미분양 주택은 13,565가구로 전달에 13,445가구보다 120가구가 늘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또 경북은 9,221가구로 전달보다 미분양이 20.2%나 증가했는데 전국 평균 증가율 10.6%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전북과 충북, 강원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4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의 미분양 주택을 합하면 22,786가구로 수도권 12,257가구의 1.9배 수준입니다. 울진에 있는 한울원전 5호기가 급수 승합펌프 정지로 한때 원자로 출력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그제 저녁 9시 11분쯤 한울원전 5호기 증기 발생기에 물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급수 승합펌프가 갑자기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 운전 중이던 원자로 출력이 30%까지 감소했는데 한울본부는 대기 펌프를 가동해 어제 저녁 11시쯤 전 출력에 도달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한울본부는 급수 승합 펌프 정지에 따른 방사선 누출은 없다고 밝혔는데 한울원전 5호기는 지난해 11월 1일 13차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가면서 지난달 23일 발전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꽃샘추위가 심수를 부려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도 가리키며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내려갔는데요. 일부 지역은 영하권 보이며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대부분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 기온은 최대 1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름세 보일 전망입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부터 나아지지만 대기의 건조함이 문제입니다. 현재 영양과 봉화를 제외한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짝 말라버린 대기에 비 소식도 없어 건조함이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했던 경북 영천의 산불은 진화가 됐지만 경북 예천의 산불은 돌풍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불조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도, 고령 영하 3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0도, 고령도 10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도, 김천 영하 0.9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0도, 김천 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1도, 청송 영하 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9도, 청송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9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하늘빛은 맑지만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내일부터는 그래도 다시 기온이 올라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